제5회 경맥 트러스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북고 51회 70년도 졸업생 김재효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네, 바로 먼저 설 연휴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맥 트러스 포럼에 대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북고 동문을 주축으로 해서 고교연합에서 총 19개 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제4회는 13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은 크게 늘어나서 19개 고등학교 동문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산고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참석해 주신 몇 분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고등학교에서 참석해 주신 홍순철 우리 동문님, 네. 지금 잠깐 자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명여고에서 참석해 주신 송지현 동문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성고등학교의 배재훈 동문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 트러스 포럼에서 서울대 재학 중이신 이건희 님께서 아직 참석 못했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가 봅니다. 예. 장소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스 오브 코리아 VOK 뉴스에서 유종현 님을 비롯한 두 분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경고등학교 동문이신 이근우님께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고 VOK 뉴스에 관해서는 우리 잠깐 좀 소개 말씀을 특별히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저희 경맥 트러스 포럼의 회장으로 계시는 김태현 회장님이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고 47회 김태현입니다. 소개드리기 전에 2월 27일, 28일 미북 회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충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1일 날 대대적인 그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일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서부터 16일, 23일 대한문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북핵 폐기 없는 종전 선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대사관에도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릴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절에는 지금 이 종북작관에서 100주년 건국 기념을 한다고 그러니 강화문하고 그 일대를 서울시청하고 정부가 다 집회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가 낼 수 있는 데는 대한문 이외 서울역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회하고 행진 계획도 국본하고 상의를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도 상당히 들고 좀 전에는 정부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벽이 아스팔트 집회에 리더들하고 협쳐서
그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애국 시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국본과 지금 대한문에 지금 3월 1일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3월 1일 날 준비를 할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가족당 최소 2명에서 최대 없습니다. 무한하게 10명도 20명도 아들, 딸, 손자 다 데리고 나오셔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VOK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펜앤마이크라든가 이랬던 우파 방송국을 만든다 그래서 있는 사제 없는 사제 틀어서 협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가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공중전만 합니다. 굉장히 정치, 경제, 심지어는 해외 모든 걸 커버하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인 태극기 집회 보도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시작은 이렇게 짧게는 했지만은 공중전 안 하고 순수하게 지상전을 하는 그런 멤버, 정말 헌신하는 그런 멤버를 갖춰서 구정 전인 2월 1일 개국 방송을 하고 연휴에도 계속 일주일간 특집 방송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잠깐 나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여기 소개를 들으시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국장으로는 유정현 박사. 네. 여기 여성 앵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앵커 우리 김경혜 교수. 이 김경혜 교수는 생여 조원진 애국당하고 각을 좀 세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방송은 조원진 애국당의 태극기 집회도 소개를 하고 전부 공공평하게 태극기 집회를 소개를 하고 알리고 홍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크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좀 성원해 주시고 윤석열 국장의 잠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선배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VOK는 지금 김태현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이스 오브 코리아의 약자로 우리나라 우파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 세계에 영어로도 잘 알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 출신인데 이 자리에 바로 곽성문 선배님께서 와 계시던데 어디 계시죠? 저도 MBC 30년 정년퇴직하고 곽성문 선배랑 똑같은 길을 거쳐서 제가 하나 더 했습니다. 저는 걸프전을 갔다 왔어요. 종군 기자입니다. 걸프전이 터지기 전에 갔다 온 사람이 이진숙도 있는데 저는 터지고 나서 군복 입고 중령 계급장 달고 정식 군인으로 현장 사지를 취재했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혼란한 정치 사태 이런 게 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시작된 탄핵부터 시작됐다는 그 점에 제가 상당히 마음 아파서 진실의 아이콘, 정의의 아이콘 우리 김경희 교수님한테 사정해서 같이 구군을 개척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고요. 아까 김태현 회장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걸프전은 공중전입니다. 미사일전이요. 공중전 이제 필요 없고 지상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걸프전에서 공중전 다 끝내고 왔습니다. 이제 지상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민주 언론에 어떤 게 민주 언론이지 얼마나 민주주의가 강하냐는 그 나라 언론이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냐. 저는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알고 여러 선배님들이 성원해 주는데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진실을 찾아 행동하는 우리 경맥 트러스 포럼이 오늘로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VOK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난 한 달 우리 보면 늘 뭐 주변에서 하도 거짓이 많이 난무해서 요즘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그 주제곡이 또 있는데 We All Lie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Tell you the truth.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실을 말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아주 그 시적절한 주제로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충근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쟁 역사 박사 과정을 마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안보 등 국제 전략 전문가로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실장을 역임하셨고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연구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화여대 교수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등 6권을 저술하신 바가 있고 또 강대국의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등 12권의 번역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충근 TV를 운영하시면서 유튜브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강연을 들으시고 한 20분 내외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저도 옛날에 대구에서 3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교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 3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평양 사람인데 대구까지 걸어서 피난을 가가지고 조금 더 있었으면 제가 대구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국군이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따라와가지고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에서 아마 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대구 사람들 모두 반갑습니다. 1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원래 오늘 그 트럼프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 중에 그 브루스 러셋이라는 교수가 매 학기마다 국제정치학 개론을 강의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어린애 기르는 데 관한 책에 그 스포크 박사라는 사람이 유아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맨 앞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엄마들은 자기가 애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애를 기르는 법을 배우는데 그런데 국제정치는 자네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깃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여기서 4개 이상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는 깃발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깃발입니다. 여기 깃발은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그 다음 깃발, 그 다음 페이지. 여기 8개 중에서 4개 이상 하시는 분 제가 자신 있으면 손 들려고 그랬는데 예, 그냥 시간 줄이기 위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범합니다, 범하. 오스트리아입니다. 페루, 이집트, 가나, 포르투갈. 저도 이거 만들 때 4개밖에 몰랐습니다. 국제정책 30년 공부했는데도. 앞에 있는 7나라는 뭐가 기준인 줄 아세요?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1페이지. 2017년 GDP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입니다. 돈 제일 많이 번 나라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뭘까요?
여기 잘 모르시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9대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누군가요?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입니다. 반기문 총장 다음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모르는데 여긴 잘 알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 유엔 미국 대사. 미국의 유엔 대사입니다. 미국에서 유엔 대사는 외무장관하고 급이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관토고 아직 이제 유엔 대사 보질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유엔 대사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가 아는 국제 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은 강대국 국민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서할 때 나는 나의 조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며, 근데 어떻게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가 유엔 사무총장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립국, 스웨덴, 노르웨이, 옛날 제3세계 없을 때, 그리고 제3세계가 생기려면 약소국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국제정치는 실제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 정치학 뭐를 얘기하면은 그냥 뭐 애들도 덤빕니다. 제가 만약 물리학 공부를 30년 하고 강의를 하면 그런데 국가가 못 따라간 거예요. 파출소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돈 뭐 이런 거를 자기 힘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총차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 서부는 애나키인데 바로 국제정치가 옛날 미국 서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옛날 미국 서부 같은데 장총이 있는 놈도 있고 꼰총이 있는 놈도 있고 칼밖에 없는 놈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놈도 있고 바로 국제정치는 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의 어떤 여자 국제정치학자가 국가들이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국가의 죽음이에요. 이 책은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4년을 연구기간으로 삼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나라가 207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서기 2000년을 딱 끊어보니까 그 207나라 중에서 66나라, 즉 32% 3분의 1이 없습니다. 그리고 184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전체 국가의 3분의 1이에요. 이 학자는 없어진 나라가 없어진 이유를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없어진 나라 66나라 중에서 50나라, 즉 75%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맞아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 사회에다 대비한다면은 국가가 184년 동안에 3분의 1이 없어졌다. 즉 30살까지 살다가 죽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를 보니까 75%가 맞아 죽은 겁니다. 옆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다가 대입을 한다면은 30살에 죽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길 가다가 깡패한테 맞아 죽을 확률이 75%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총 차고 살아야지. 국가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로마 그러면 로마 군단이 상징되죠. 독일 그러면 독일 병력이 상징됩니다. 미국 그러면 우리는 뭐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이 군대가 너무 떠오르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 미국 그러면 이 미국 군단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고 문을 사랑하는 나라라도 우리나라 동상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군인 동상입니다. 학자 동상 봤습니까? 정치가 동상 봤습니까? 어디 가도 군인 동상이지. 왜? 군인은 국가하고 국가의 운명하고 직결되니까 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국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국제 정치를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주 내가 놀라운 책을 읽었는데 이게 원래 상식입니다. 전쟁과 손이라는 책인데 1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는 프랑스군과 그 애인입니다. 여기에서 슬픔이 있습니까? 이 이별의 슬픔이 보여요? 왜 슬픔이 없습니다.
프랑스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 온 마을이 전부 다 파티였습니다. 빨리 가서 독일 놈들을 무찌르고 돌아오세요. 1차 대전할 때 8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느 나라도 자기 국군들한테 동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날 테니까. 근데 이건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왜 남자들이 전쟁만 나면 이렇게 흥분할까?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극도로 무서워하는 나라입니다. 젊은이고 누구 아니 전쟁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나라인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애들이 그냥 신나서 뛰어가고 히틀러 같은 친구는 1차 대전 때 달려갔습니다. 왜? 사람이 차가지고 자기가 군대 못 갈까봐. 이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유럽사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갔다 오면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 나면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 나면은 꼬마들이 아버지 저 전쟁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막 가죠. 떨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고구려 전쟁의 나라. 여러분, 고구려가 땅이 넓은 나라인데 고구려가 땅을 어떻게 이렇게 넓혔습니까? 돈 주고 샀나요? 외교했나요? 고구려가 전쟁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넓힌 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먼저 전쟁을 한 적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그러면 고구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날아갑니다. 고구려는 밥 먹듯이 전쟁을 먼저 한 나라입니다. 이게 아주 젊은 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구려가 없습니다. 우리 DNA 속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고구려를 그래도 마음의 본향 속에 집어넣고 있죠. 중국은 지금 고구려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연세대학교 나온 윤동주 시인을 중국의 애국 시인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한 번도 남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는 민족이야. 이런 말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아한 말은 못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전쟁은 평생 연구한 학자입니다. 찰스 스틸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평생 연구해놓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전쟁과 국가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포기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은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2차 대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6.25가 없었으면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한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그 전쟁의 산물로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상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다 역설입니다. 역설. 다 엎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탱크는 현대가 만듭니다. 이거 한 대 값이 소나타 300대 가하고 같습니다. 소나타 300대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만 전차는 크라이슬러 300대입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는 벤츠 300대 값입니다. 여기서 총기 있는 사람은 딱 캐치했을 거예요. 아, 탱크는 그 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것이구나. 얘는 우리가 세 척 갖고 있는데 이거 한 대에 1조짜리 군함입니다. 1조. 이거 우리가 60대 갖고 얘 59대입니다. 한 대 추락해서 59대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대에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 1조짜리 소나타 300대짜리 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것을 사오는 이유는 이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가지고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40년째 되는 날 버리고 새 거로 바꿀 때 우리는 얘를 사온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쓰지도 않고 버렸는 데가 아니라 그동안에 너는 평화를 지켰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상식에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 안보고 뭐고가 다 지금 왜곡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스피드 내는 건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에드워드 러드웍이라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정말 살아있는 전략론의 대가가 한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논리, 역설이다, 역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B이고 전쟁은 A인데 A하고 B가 정반대입니다. 근데 B를 원하면 정반대의 A를 하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법칙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정치가도 이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거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군대 없애면 돼요. 군대 없으면 아무리 나쁜 평화를 평화적으로 얻을 수 있죠. 군대가 있으면 싸움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그 말이 틀리는 말이 되는 거는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평화죠. 근데 모름지기 정치가 된 사람, 높은 사람들은 평화라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평화를 지킬 것을 국민으로부터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맞다면 이완용이는 평화주의자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아주 최악의 평화를 얻었잖아요. 나라 뺏겼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은 보통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높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나라 국자. 밑에 삐개 친구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그만 네모가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국자.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전부 다 입으로 표시했습니다. 요거는 창과자인데 창과자.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 국가의 3요소가 2400년 전 손자병법에 병자 국지 대사야 거기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영토 주권 국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국가라는 것은 창 들고 지키는 땅입니다. 창 들고 지키는 땅. 우리 군인들을 무인이라고 합니다. 무인. 중재한다 할 때 시자에다 창을 얹혀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들. 이 역사를 모르면은 그다음부터 국제정치가 다 개판이 되는 겁니다. 다 개판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전쟁을 못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나라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습니다. 필리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삼성은 회사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같은 조직이라도 국가라는 조직은 구성 원칙이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대표는 사장이지만은 국가의 대표는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총사령관. 근데 우리나라가 총사령관이 자기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문민이라고 막 그런 사람부터 이상했는데 그때 제가 알던 장군 한 사람이 나는 문민은 분명히 아닌데 국민에는 속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민 그런 것이 아니라 쭉 넘기겠습니다. 제가 그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라는 학자 겸 정치가인데 이 사람 그 조그만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삶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에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남한이 지금 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쩔쩔매야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왜? 남한이 북한보다 40배, 50배 세니까. 분명히 한국이 더 세잖아요. 군사력도 한국이 더 세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한국보다 훨씬 좋고 북한은 아까 말한 저 1000억짜리 비행기 없습니다. 1조짜리고는 없습니다. 탱크도 남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구는 남한이 2배고 돈은 50배입니다. 이게 뭔가 지금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 이거 완전히 읽으면서 뒷골이 그냥 충격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영어도 쉬워요. War, thus in itself inescapably is an evil, but those who renounce the use of force find themselves at the mercy of those who do not.
우리가 김정은의 자비심에 우리의 운명이 맡겨져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강한 마음을 갖고 젊은 친구들 이건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이거 교육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 고구려 사람들 떠나가는 거 보세요. 전쟁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항상 의병이 싸우던 나라입니다. 관병이 쩔쩔매는데 의병이 싸운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병이죠. 요새 보니까 의병이 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국제정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 요새 막 시끄러운데 국제정치하게도 무조건 맞는 법칙이 한두 개 있습니다. 누가 적이냐? 국제정치는 모든 나라를 다 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한데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일단 적입니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 근데 가까이에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적으로는 못합니다. 누가 적이냐? 더 센 놈이 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덜 센 놈하고 합치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잠재 적인데 일본이 더 세면 우리는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 원칙이고 7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더 세면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맞짱 뜨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 민주국가고 한 놈이 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 아닌 놈이 적입니다. 민주주의 아닌 놈이 적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센 옆에 있는 놈인데 이게 민주주의거든. 그 적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캐나다도 미국이 무섭지만은 미국이 민주주의라서 적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어느 수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 미국한테 맞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끼리는 서로 안 싸운다는 것도 국제정치에 매단되는 철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네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고 일본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마치 캐나다가 멕시코가 미국 대하듯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가 딱 나오죠 여기서. 넘기겠습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이 비행기 가지고는 독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비행기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독도 가서 5분 난대요. 얘는 80분 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이 뭐라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고쳐주러 그럴 때 우리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거를 177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르장머리 고쳐줄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거기서 오래 못 날고 얘는 1시간 이상 나니까. 그래서 이거 사온 겁니다. 그래서 1조짜리 구름 사온 겁니다. 이거라도 지키려고. 똑같이 모여도 다른 것이라는 거 얘기죠. 다음 페이지. 원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지금 돼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통일도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통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 통일을 막는 중국이나 일본의 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힘을 합쳐봤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합치는 것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 됩니다. 한국의 돈과 기술과 북한의 인력과 자원 곱해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거. 큰 나라가 생기는데 지금 시진핑이 김정은 못 갖고 놉니다. 아베가 우리나라 못 갖고 놉니다. 근데 이놈이 합쳐지면은 아베한테도 골치 아프고 중국한테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파워 폴리틱스 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라도 반대할 거예요. 내가 일본이라도 반대합니다. 얘는 세계 1등이고 얘는 세계 3등입니다. 세계 2등, 3등짜리가 반대하는 통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학이라는 거가 더 중요한데 중국은 통일날 한반도는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택동이가 그래서 와서 80만 피를 흘려가지고 통일을 막은 겁니다. 일본은
일본에는 그 10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흉기래요, 흉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도가 분절어져 있고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한테는 이 상황이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등, 3등짜리 힘을 우리가 꺾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통일시키고 싶어 해요. 통일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거가 통일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통일시켜야 될 시간이 그동안 안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거를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점점 크면서 말 안 듣네. 중국이 힘 좀 세지면서 말 듣지 않습니다. 북한 이거 정말 상대던데는 코딱지 많은 게 죽어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죽어도 말 안 듣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힘 좀 세졌다고 맞짱 뜨겠다는 중국도 견제를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고 그랬습니까? 통일시키면 이거 미국 거죠. 왜 미국 건지 아십니까? 지정학에 철칙이 있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교 근공 이건 3,000년 동안 진리입니다.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랑 러시아랑 친한 거예요. 밑으로. 놀랍게도 얘가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됩니다. 얘가 통일해도 결국은 미국하고 친구됩니다. 베트콩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가 되고 월명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가 되고 왜? 중국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번에 회담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 편 된 나라처럼 너도 임마 왜 도시 안 가르쳐줬을까요? 김정은이가 도시 가르쳐주면 무섭죠. 자기 죽으려고 기다리는 놈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나라보다 몇 배 넓은데 베트남에서 회의를 한다고 지금 도시가 안 나오고. 이게 미국이 통일되면 내가 이놈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네. 중국도 때릴 수 있고 일본도 찌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데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다만 뭐 이거를 네 일인데 내가 손에 흙 묻히면서 할 필요까지 있겠니? 라고 몇십 년 지나왔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이거 통일시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타면은 통일이 되는데 북한은 그게 나야. 그 통일의 주인이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을 여기서 빼고 얘기하면은 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정원이가 트럼프한테 미국 내가 통일하게 해줘라. 그럼 너 미군 평양에 와 있게 해줄게. 압록강에 와 있게 해줄게. 중국 여기다 칼 대고 있으면 안 되겠니? 통일은 내가 하고. 완전히 도덕이라는 도덕은 다 빼고 얘기하면 그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그래요. 김정일이 있을 때입니다. 김정일이는 중국 가서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왜 미국한테 쩔쩔매냐고. 그래서 내가 김정일이 큰 소리 치는 거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김정일이 중국에 밥 얻어 먹으러 갔습니다. 중국이 야 임마 이래서 밥을 주겠니? 그럴 때 김정일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국한테 얻어 먹을까? 미국한테 얻어 먹을까 내가? 근데 김정은이도 한 큐가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도 한 큐가 있고 북한의 김계관이라는 자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네들하고 중국이 전쟁하면 우린 당연히 당신네 편이죠. 미국의 미어쉐이머라고 끝내주는 학자가 있는데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이면 틀림없다. 그렇지만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까지 깰 만큼 센 나라는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지역의 패권국이지 지구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이 우리가 어떻게 육군을 대고 와서 싸우니? 중국이란 말은 안 써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육지로 연결된 것에 기지를 얻으면 된다. 중국이라는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는 패권 도전국이 있는데 이 나라하고
육지로 연결된 것의 기지를 얻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기지 혹시 여기 아닌가요? 그 북한 아니에요 혹시? 네. 이것까지 우리가 다 이겨야지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혹시 야 남한 말이야 남한 사람들은 다 친중국이야 그놈이 통일하면 중국 편할 걸. 네, 중국 편은 사실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당분간 중국 편일 수도 있겠죠. 베트남이 미국 편 되는 데까지 몇십 년 걸린 것처럼. 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이겨야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은 말이죠. 이거 다 둘러쌌습니다. 몽고,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하고 맞먹는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많은데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보다 작습니다. 저거 지금 정신없는 나라예요.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GDP가 줄어들고 남자 평균 수명이 62세밖에 안 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게 미국하고 뭐를 한다고요? 암수레이스를 벌린다고요? 정신 나갔죠. 대한민국보다 돈이 작은 나라가 미국하고 국익 경쟁을 벌려요.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이. 이거 다 미국 편인데 미국이 탄자 들어가는 거 다 먹었습니다. 인도는 원래 소련 편인데 소련 망하니까 미국 편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하고 붙어 있어서 중국이 무서워서 다 미국 편 되는 겁니다. 버마도 미국 편 됐고 요거 캄보디아도 미국 편 됐고 지금 다 미국 편으로 둘러싸였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 작전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도 파란색으로 찍으면 게임 끝나는 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를 근데 또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 노벨상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고 김정은의 비위 맞춘 아니 국제 정치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지 강대국이 약소국의 비위를 맞추는 법은 없습니다.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약소국이 한번 이기죠. 반드시 강대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시 해. 보니까 네가 이긴 거 다시 해. 그래서 협상본 나프타 같은 거 다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무드를 잘 타면은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파란색 칠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찍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늦게 한다고 제가 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이제 거짓말하죠. 거짓말. 예. 아 그렇습니까?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트럼프의 거짓말은 딱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트럼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맞는데 그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정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하면은 괜찮은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되게 낙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싸움할 땐 낙관론을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 다 졌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준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게 그 바퀴하고 축하고 연결하는 뭐 그런 핀이래요. 무지하게 중요하지. 그거 없으면 바퀴가 축에 붙어서 굴르지도 않으니까.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얘기한 나라가 한국하고 인도하고 두 나라입니다. 한국, 인도. 뒤에 한번 볼까요? 거꾸로.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거꾸로. 인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근데 너하고 얘가 린치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나오는 날 일본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코너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춧돌. 일본 학자들이 코너스톤하고 린치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논쟁에다가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미국이 이제 한국을 붙들고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 다음서부터 일본의 정책은 뭐겠습니까? 인민자에서 미국한테 아양 떠는 거죠. 인민자에서 아양 떠는 겁니다. 린치핀.
리치핀. 그다음 페이지. 미국 사람이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한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지면은 그러면 한 100년 동안 세계 1등 노릇을 할 수 있겠구만. 이거 가지고 일본 까불면 찌르면 되고 중국 까불면 치면 되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탐낼 만한 그런 위치에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의 경우 이거 독일에게서는 우리 그 학자인데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요란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묻다면 세 가지를 요구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소득이 단결해서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의 돈, 한국의 단결력, 그리고 미국의 지원. 미국 지원 없으면 근데 안 된다. 제가 앞에 설명한 거 보면 미국 지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나오죠, 답이.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헬무트 콜 수상이 독일을 통일한 사람이죠. 독일을 통일한 다음에 몇 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독일 통일 못 되는 겁니다. 왜? 영국이 길길이 뛰고 반대했고 프랑스가 반대했고 다 반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대처 수상이 고바초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미국은 돌았어요. 독일을 통일시켜준대요. 이거 군사력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바초프가 내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외교무사가 다 풀려서 나왔는데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주면서 영국 프랑스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을 내가 조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독일에 4만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미국 학자 중에는 프랑스가 미국한테 덤벼들 때 독일의 목을 풀어주지 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뭘 모르고 까부는데 나한테 덤벼드는데 바로 이 얘기를 헬무트 콜 수상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통일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통일됐을 때 2040년에 이 만주가 한국 거가 된다고 주장한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가.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방송할 때도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살짝 눕니다. 객관적으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한반도가 미국한테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얘가 힘이 좀 더 세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주를 놓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맞짱을 뜰 텐데 자기 생각에 만주가 한국어가 될 것 같다. 2040년 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만주 삼성이 보니까 고구려 땅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그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서 나라를 미래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 페이지. 트럼프가 경례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경례를 유난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세상은 트럼프는 말이죠 정상적인 정치가입니다. 지금 말이죠 정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끌어온 세월은 비정상의 세월입니다.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이것들이 왜 싸웠을까? 독일이 왜 싸웠을까? 일본은 왜 싸웠을까를 보니까 이것들이 돈 벌려고 싸운 겁니다. 미국이 저것들이 싸만하고 돈 버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주고 질서는 내가 잡아주면 되지.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 일본한테 싸마지 않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군사력 없이. 독일이 물어봤습니다. 군사력, 돈이 있으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켜줄게. 바로 그 세월이 지난 70년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켜주고 우리들끼리는 장사해서 돈 벌고 거지 같은 독일보다는 부자 독일을 만드는 것이 미국한테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국제정치는 원래 정글인데 1930년대가 국제정치의 기본 원형인데 일본 여기서 설치고 독일 설치고 개판되고 전쟁 나고 그러는 거가.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그렇지 않은 세상을 꾸려왔는데 이제 그건 그만하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1. 피곤해서 2.
니네 잘 살잖아. 3. 우리가 이 짓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아. 왜 될 것 같냐면 미국이 석유가 터져가지고 200년, 300년씩 석유가 있습니다. 식량은 원래 많고 어느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가 해결되면 국제정치 안 해도 됩니다. 식량과 에너지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국제정치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어디 가서 전쟁했습니까? 석유 때문에 중동 가서 전쟁했죠. 그거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급격히 미국 대통령 후보 20명 중에 지난번에 국제주의 지난 70년 동안 하고 같은 국제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 그 친구 하나 빼놓고는 전부 고립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또라이고 뭐 미친놈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케이식이라는 좀 이상한 친구 하나 빼놓고는 걔만 우리는 세계를 가서 질서를 잡아야지라고 대답했지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바로 이런 세월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정글이 돌아오고 있다. 무서운 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정글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에치슨이더라고요. 에치슨만 기분 나쁜 에치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착한 아이가 상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정책은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굴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착하게 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착하면 터지진 않고 삽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착하면 나라 뺏깁니다. 국제정치는 아까 그래서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한 무유보다 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정원에서 쓰러지면 구일이를 불러주지만은 정글에서 쓰러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거 나온 지 석 달도 안 된 책입니다. 지금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말이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영원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레이트 컨트리는 퍼머넌트 워를 하지 않는다. 미국은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퍼머넌트 워 스테이트입니다. 왜? 지금 세계를 질서를 잡는다고 해서 어디도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지구 방방곡곡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퍼머넌트 워는 리버럴 헤지모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대신 싸워줘야지. 그 미국은 끊임없이 싸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 트럼프가 안 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은 그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자는 트럼프랑 같은 보수지만은 트럼프랑 달라요. 다음 페이지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얘기할 때 트럼프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트럼프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입니다. 미국의 노동자인데 이 백인들 어른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28%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미국은 백인이 학벌이 제일 좋은데 28%가 대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 미국이 패권 시대에 돌았습니다. 왜? 미국 패권 시대, 세계화 시대니까 공장 중국 가야 되고 자동차 일제 사야 되고 전화는 한국제 사야 되고 왜? 캘리포니아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돈 벌었는데 좋은 물건 샀어야지. 일제 쓰고 한국제 쓰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물을 먹은 겁니다. 원래 노동자들은 노조죠. 노조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화당이 노조를 먹은 겁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공화당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지난 선거에서 이 사람이 됐다고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지도 보겠습니다. 이 동네가 미국의 울산공업단지입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가 미국의 핵심 산업지인데 여기가 전멸한 겁니다. 중국한테 320만 개 일자리 뺏기고 공장 60만 개 문 닫고 힐러리는 위스콘신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저건 당연히 내 거니까. 이 동네는 무조건 민주당 찍는 동네입니다. 여기 90% 확률로. 트럼프가 직접 요 네 주를 공약을 한 겁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여러분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 노조, 민주당이 공식이 깨지고 이 사람들이 다 트럼프로 갔는데 특히 요 세계 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전부 다 10등 안에 들어가는 주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전부 다 선거인단으로 하는 거 아시죠? 이 큰 주, 당연히 힐러리한테 가야 될 큰 주 3개가 트럼프한테 가니까 트럼프가 됐고, 이 사람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을 수행해야 되죠. 중국의 강공장 불러와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전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한테 대면인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중국 밟는데 북한은 아주 좋은 지렛대가 되는 거죠. 작년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시진핑이가 같이 와서 밥 먹었습니다. 트럼프랑. 트럼프가 계속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말을 안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한 일주일 된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디리터 써댔습니다. 야, 이제 북한 문제는 해결됐어. 시진핑이가 도와준다고 그러거든. 시진핑이 북한 문제를 도와주는데 내가 중국을 왜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굴겠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도 알죠. 도와준 다음에 너도 잡아먹을 거를. 미국이 둘 다 손을 보자 하나만 손 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도와주고 요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이가 작년처럼 도와주질 않아. 그런데 내가 요번에 중국을 무지하게 피 흘리게 만들어놨지. 배들리 허트라고 그랬습니다. 배들리. 아주 무지하게 아프게 만들어놨어. 중국 경제를. 직접 그 말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다 살아나고 있고 뭐 트럼프 지금 뭐 괜찮죠. 하여간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제가 뭐 잘하는 또 그냥 여기 읽어주겠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우익 지식인들까지도 천박하고 상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언제 동맹을 배반하는 망동을 할지 모르는 사기꾼이자 장사치에 불과한 또라이라며 트럼프를 경멸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미쳤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미친놈이니까. 그러면 학문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신처럼 섬기고 지금 우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뭉치 않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까지도 그러는 당신들은 건물 술수가 난무하는 맨해튼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해봤니? 저는 아주 도발적으로 썼습니다. 똘똘 뭉친 주류 언론, 학계, 문화계, 연예계, 재계, 좌우 기득권층에 맞춰서 경쟁자가 쓴 선거 비용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한 자금을 쓰고도 대통령에 당선돼 맞는가? 억세게 운이죠.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것이라고 트럼프는 다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쇠락한 제조업이 미국으로 귀환하고 지금 미국은 말이죠. 정말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제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LA에서 35년째 의사하고 계시는데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가도 차를 세울 데가 없었답니다. 너무 뭐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리고 겨우 차를 세우면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돈 내는 데만 30분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오라고 저한테 뭐 카톡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 기록한 이래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이 실업률이 최하입니다. 그리고 흑인 지지율이 흑인 중에 40%가 트럼프 지지합니다. 멕시코 사람 중에서 50%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나토의 방위비 2천억 달러 더 토해넣어도 여러분 트럼프가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트럼프는 동맹을 무시하는 놈이라고 소련을 등어리치고 영국 프랑스를 그 영국 프랑스가 1,000억을 토해냈습니다. 내년 말까지 1,000억 더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국방비가 502억 달러, 프랑스가 480억 달러입니다. 즉 나토에 프랑스 하나, 영국 하나가 합쳐졌습니다. 이제 죽을 놈이 누굽니까? 러시아죠. 근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등어리 쳐주고 동맹을 못 살게 구는 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누가 지금 미치는지.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하면 특바란다. 나 특바가 됐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어디 가서 야단 맞아요. 트럼프 좋아하는 놈이라고. 남의 나라 대통령이 좋을 건 뭐 있고 나쁜 것도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욕을 하면 누가 우리 편해 줍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는 인신공격에서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될까? 또라이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국민들 사이에서 경랑처럼 요동치는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좋게 시켜놓고 다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트럼프가 도덕주의자고 트럼프가 죽어도 안 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 말 중에 가짜 진짜를 한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김정은이 불러낼 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와서 나랑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의 권자를 보장해 줄게. 너가 계속 북한의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1. 안 나오냐? 그러면 토탈 데스메이트 당할 거야. 데스메이션은 참 아주 잔인한 처벌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씩 빼다가 무작위로 죽이는 거예요. 토탈 데스메이션을 당하든지 나와서 나한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정권을 보장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의 광폭 외교, 폭넓은 외교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까봐 나온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작년 6월 12일 날 회담하는데 6월 6일 날 그 트럼프의 법률 고문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줄리안이. 그 사람이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군요. 그랬더니 우여곡절이라니 김정은이가 꿇어 앉아서 빌었지. 꿇어 앉아서 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한 거야. 라고 지금 그 맥락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안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지금 있는 거에서 쓰면은 지금 있는 데서 쓰면은 이거로 대충 치고 넘어가겠다. 지금 있는 정도만 해. 우리만 안 쏘면 돼. 우리만 안 쏘면. 그거는 세 가지 점에서 안 되는 겁니다. 1. 북한이 안 돼요.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핵폭탄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느냐? 얘가 말했어요. 수령님 대해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선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국을 때릴 수 있어야지 미국이 남한을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나는 때리면 안 돼. 근데 북한의 목적은 남한을 통일하는 건데 미국이 안전하면은 남한을 북한이 통일하려고 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야지 전략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도 급한 대로 남한 안 때리면 돼. 그러면 그다음에는 일본이 아마 좋아할 거예요. 형님, 나는 북한 핵 맞아 죽어도 되는가? 나보고 혼자 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핵 만들어도 되는가? 라고 질문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아니 북한이 핵이 100발 있다면서 지금 쓰라고 그러면은 저놈들이 이라크나 이란한테 팔아먹으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핵 전략 이론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은 미국까지 가야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끝내면은 일본이 가만 안 있고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는답니다. 그건 뭐 미국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럴 확률이 1%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론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선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LA하고 시애틀이 죽는 날, 북한의 미사일에서 죽을 수 있게 되는 날, 미국은 남한을 정말 그 도시 몇 개 날아갈 각오하지 않으면 못 도와주는데 미국이 미쳤습니까? 서울 살리려고 LA를 포기해요?
완전히 핵 전략 이론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이론 나오는데 우리가 왜 북한보다 50배나 센데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먹공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넣으면 남조선은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키신저 박사의 핵이론입니다. 이거가 원래 우리가 핵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이론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날아갈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 맺고 북한이 그렇게 사정했는데 미국이 안 맺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도시를 때린다 하는 날 그날 무언의 불가침조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날이 왔다고 칩시다. 북한이 미국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주는 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핵 맞아 죽느냐? 그럴 리가 없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력도 없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 죽는 거, 2. 항복하는 거. 남한이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못 도와주는 게 확실할 때.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북한은 평화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교수님 미국 놈이 말이야 자기만 안 쓰면 이거 그냥 타협하고 넘어갈까봐 좀 불안해요. 그리고 미군은 32만 명서부터 2만 8천 명까지 줄은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줄을 거예요. 어느 날 0이 될 겁니다. 다 가는 거하고 줄어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에 1차 대전 때 프랑스 장군이 독일은 무서운데 영국이 도와주면 자기네는 독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군이 몇 명이 필요할까? 한 명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줄 영국군 한 명이 있으면 독일의 공격을 그게 디터런스입니다. 2만 8천 명만 가지고서 북한을 못 먹습니다. 2만 8천 명만 가지고 다 하고 요거로 싸우면 집니다. 어떤 때는 워게임에 보면 지는 걸로도 나와요. 그러나 이 2만 8천 명은 미군 69만 명을 불러일으키는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그리고 미군이 맨 먼저 죽잖아요. 동주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못 건드리는 것이지 미군 2만 8천 명이 뭐 남한군 60만보다 더 세서 못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이죠. 디터런스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꾸 최근에 뭐 보니까 저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손자는 없는데 야 손자들아 미안하다. 너네 나라는 한심하구나. 라는 말은 우리가 할아버지 된 자로서 안 하는 게 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걱정 마라. 이 해레비가 다 너네를 안전하게 만들고 국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애들 보니까 미안하고 안 됐다라고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안보 강의할 때 안보자 안 보이게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해주고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다라는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왜 못 지키니? 북한보다 인구도 더 되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조금 좀 씩씩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넘어갈까요? 이게 바로 그 back on his hand and knees 손과 발로 무릎을 빌었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한 달도 안 됐을 때 최근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 또 있어요. 그걸 넘기면서 볼까요? 북한 끌어낸 건 최대 압박이었다. 항공모함 세대가 동해바다 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항공모함 세대가 와야지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북한은 전갈입니다. 이 전갈이 왜 무섭냐? 요 독으로 말이죠. 이 독에 찔리면 요 전갈 커봤자 요만합니다. 10cm 정도 되는데 이놈의 독에 찔리면 다람쥐도 죽고 뭐 너구리도 죽어요. 그 다람쥐 너구리가 근처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그러니까 고릴라기 때문에 찔리면 무지하게 아프지만 죽진 않아요. 그러면 고릴라가 야 정갈아 너 이걸 빼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갈이 독을 빼면 뭐가 될까요? 북한에서 반미를 빼면 뭐가 될까요? 작년에 6월 12일 날 1, 2, 3, 4가 1. 미국과 북한은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1. 2. 좋은 관계를 만들자입니다. 3. 북한은 해가 없애겠다. 4. 미군 병사 시체 돌려주겠다. 그거 4항목입니다. 1, 2항목은 북한이 반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반미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국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싸우는 놈은 보통 센 놈이 아니야. 미국이야. 그래서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돼. 핵폭탄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강성대국이 돼야 돼. 강성대국 빼기 핵은 뭡니까? 트럼프가 매일 그럽니다. 정은아, 핵을 내려놔. 핵을 내려놔는 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핵을 내려놔. 그럼 내가 너를 돈을 왕창 줘가지고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게. 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대통령이 김정은인 거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트럼프가 말한 거 영어로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로 만들어줄게. 그 나라의 지도자가 김정은 스타일의 독재자인 거 봤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의 내용을 잘 보세요. 너가 말이야 핵을 없애면은 내가 돈을 왕창 대줘가지고 너네 나라가 말이지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그거 김정은이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민들이 나를 죽여. 아니 오픈 데모크라틱 컨트리가 아닌데 파이낸셜 이코노믹 파워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의 잘 뜻을 보세요. 너가 핵을 없애면은 어제도 그랬죠. 핵을 없애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무지하게 부자나라.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나라가 부자가 될 잠재성을 다 아는 것 같아. 네, 거기에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9월 25일 날 유엔에서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겠소.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시오.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 테니까.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건 뭐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사회주의는 안 된다네. 네, 금년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의 압도적인 부분은 그것만이 살 길이랍니다.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다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다 보고서 김정은이가 자기 나라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라고 정말 그 느글느글하게 트위터를 썼습니다. 아니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데 죽어도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는데 저놈은 자기 나라 살 방법을 아는 것 같아라고 트위터를 어떤 게 정말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돈 대주면 더 이상 김정은이 아닙니다. 남한에 있는 미군은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남한에 있는 미군은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어시 예모 교수 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강대국은 아니다.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 육군이 세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편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것에 기지를 얻으면 된다. 그 기지가 북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김정은이가 그때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 임자가 나야 라고 지금 터치는 모양인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까지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소 관계로 충분한 그 음향 전달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태극기 집회도 하고 애국 활동을 하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런테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하는 게 대해서 늘 의구심,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충근 박사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국제 정치를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충근 박사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혹시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실 분이 네, 이 박사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좌빨들이 계속 미국 물러가라, 이제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약을 올린다든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다든지 미국 시민들 협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여론이 잘못 돌아가가지고 그래 미국은 철수해보자 이럴 가능성도 100%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태극기 집회들 많이 하시는데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 들고 나가는 거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사람들, 미군들이 그런데요. 한국 와가지고 미군 뭐 19, 20살짜리들 와서 보면은 자기 부대 앞에서 막 나가라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걔네들 사복 입혀가지고 토요일날 광화문도 가보고 뭐 서울역도 가보라고 그러면은 그 녀석들이 감동받는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미국 좋아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리고 이 국제 정치가 그는 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막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느 날 미군이 나간다고 확신하느냐. 예, 미국이 언제 나가냐면은 아무리 봐도 중국이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갑니다. 이거 뭐 이거는 중국이 한국 가져도 이거는 우리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이 정말 이건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북한이 한국을 점령할까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련이 한국을 점령할 것을 막으려고 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밀고 나오고 미국을 이길까봐 막고 있는 것이지 북한 그 자체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소련이 없으면 북한이 남한 가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지. 야, 우리가 막 가서 약 올리고 그러면 이놈들 화가 나서 간다. 국제정치 뭐 이렇게 뭐 화가 나서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 이익 이런 걸 계산해서 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용감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는데 답장 받은 것을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몇 달 됐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폭격해달라고 편지를 썼대요. 폭격. 북한 좀 때리라고 저거 말도 안 되는 놈이니까. 그랬더니 그 답장이 그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라고 답을 쓰고 그 밑에 트럼프를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약 올리면은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멋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고 가서 나 약 올리고 나가라고 그러면 몰라도 뭐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아닌 사람이 편지도 보내고 뭐 미국 깃발도 들고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이렇게 애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친구가 그래요. 너네들이 희망이 있대요. 노인들이 저렇게 힘이 세니. 어떤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요. 아주 늘상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좀 좋은 거는 정말 많은 정치 외교학 연구하시는 분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해서 그 하나는 뭐냐면 포럼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정치 외교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소용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외교를 잘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어느 누가 조심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더니 제가 제일 늘상 저 머릿속에 늘상 들어있는 생각이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에다가 1인당 3만 불 되는 이 강대국인데 도대체 스위스나 이스라엘을 보면 그 쬐끄만 나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국을 겁을 내고 왜 일본을 겁을 내느냐? 우리가 말이죠, 그걸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 저기 이러면 지금 하늘도 수십 분로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데 미리부터 겁만 딱 이런 식으로 다 강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다. 이런 나라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저희한테 이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대방 다리를 불러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신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해야죠, 교육. 애들한테 역사 공부 다시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용감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월남 전쟁 갔을 때 한국군이 그 전투하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에도 하나 더 있다 그랬답니다. 한국군이 월남에서 워낙 전쟁을 그거를 좌파들은 그러죠. 잔인하게 싸웠다고, 잔인했다고. 아무튼 용감하게 싸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거가 최근에 와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 허약한 국민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조선 같은 거 500년 지속됐다고 미국 사람들은 놀라죠. 그냥 왕조고 500년을 가냐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제가 코멘트 할 건 없고.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은 미국도 그걸 양보를 해주더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선언. 국제정치학 책에 제가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를 몇십 년 동안 못 봤습니다. 책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평화 선언이 있습니다. 평화 선언.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약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종전 선언을 했는데 미군이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종전 선언 하나만 합니다. 북한이 종전 선언을 미국에 해줬는데 미군이 그대로 있다. 북한한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죠, 종이. 불가침 조약, 불가침 선언, 그건 미국이 한두 번 해준 게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불가침 선언은 2005년 9월 19일입니다. 미국은 한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사인해줬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휴전선 40몇 킬로 동안 비행기 못 날리게 지금 서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화는 나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는 미국 비행기가 북한 땅을 날고 있는데 휴전선 45km 안 날면 어때요? 미국 비행기는 평양을 날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 김에 미국의 F-117이라는 그건 이제 고물이라서 다 은퇴한 비행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가지기도 전에 고물이라고 은퇴한 F-117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군산에 한 20대쯤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총 52대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인데 군산에 20대가 와 있다? 대단하죠. 그 비행기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으로. 근데 밑에서는 왔는지 모르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 조종사들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밑으로. 우웅하고 내려가요. 그럼 눈에 보이죠? 스텔스가 레이더에 안 나온다는 뜻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김정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 별장으로 갔는데 별장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그냥 혼비백산해서 연못으로 점프했다는 얘기를 일본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공군 지금 현재 중령입니다. 드리스콜 중령이라는 사람이 대위 때 잡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셨다면요. 예, 그렇죠. F-117 전투기도 조종하셨다면요. 예, 그렇죠. 무슨 뭐 한국에서 근무할 때 특히 좀 기억나는 일 있으면 하나 말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은 없고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네, 세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이 한양대학교 학장인데 누구세요?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다닌데 이 아가도 보니까 아이고 내형 뭐 태극기 집회 나오는 거 좋게 안 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다수 대학 교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 참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참도 답답해서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들 보니까 대다수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얘기시죠. 인간이 참 이상한 동물인데 아주 원천적으로 보면 What is a good life?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거기에 견해를 달리한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삶, 자유주의자라는 말하는 그 삶,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서로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뭐 참 하여간 견해가 복잡한데 제가 어느 세미나 갔더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무렵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친척 비슷한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쪽에 태극기 있는 사람들도 이게 나라냐 그러고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어떤 것이 더 잘 사는지는 증명이 다 됐잖아요.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을 자꾸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또 미국에도 많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은 전부 사회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는 압도적으로 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무슨 무브먼트까지 있냐면은 우파 대학을 따로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A급 우파 교수들이 모여서 하버드 대학에 해당되는 걸 따로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몇 개는 우리는 우파라고 선언을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그 어느 정부가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그 반작용이 나오는데, 뭐 대학 교수님 중에 그냥 뭐 태극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궁금한 건 대다수 교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